아름송이에요. 지금은 저는 밀라노에 와 있는데요. 오늘 마침 새 카메라로 찍는 첫 메이크업 영상이에요. 그전 카메라랑 별반 차이는 없지만 기초하고 얘기하면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토너 먼저. 바람 소리 같은 것 때문에 좀 시끄럽지 않아요? 이게 여기가 집이 소음이 장난이 아니야. 아마 지금 메이크업 하다 보면은 막 뭐 때려 부시는 소리도 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이 집에 온 지 5일 차인데 5일 동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요. 뭐 어쩌겠어요. 난 언어가 안 되는걸? 얘기를 해봤는데 뭐 환불해준다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10% 환불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더럽고 취소해서 안 받으려고요. 아무튼 제가 이번에도 유럽에서 지금 이렇게 한 달 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진짜로 숙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사실은 갑작스럽게 밀라노를 온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파리에 제 짐이 다 남아있는 상태인데 파리 숙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지금 경찰을 부르니 어쩌느니 뭐 상황이 며칠 전부터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해결이 잘 됐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또 말을 바꿔가지고 돈을 더 내라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거 자세한 얘기는 아마 브이로그에서 나가게 될 텐데 이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이제 메이크업 영상이 또 이 얘기로 시작해서 이 얘기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둘게요. 원래 오늘 메이크업 영상을 찍으려고 한 것도 있긴 한데 지금 아침 10시거든요? 10시부터 찍고 있는 이유가 이 집주인이 계속 이런 식으로 약간 나오면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어쨌든 거기는 그 사람 집이니까 밀라노에 있는 동안 그 집에 있는 내 짐들을 어떻게 해버리면은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파리로 다시 가서 제가 내일 한국에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원래 여행 일정은 다다음 주 화요일까지 지금 거의 10일 정도가 남았는데 오늘 바로 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유럽에서 이번에 메이크업 영상을 그래도 겟레디를 하나쯤은 찍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 찍고 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어요. 지금 기분이 정말 안 좋거든요. 제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또 저 대신에 겁나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계속해서 핸드폰도 확인을 해야 되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남자친구는 어쨌든 일하러 갔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오롯이 감당을 하고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여기 있는 동안 좀 운하도 가보고 밀라노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공원에서 힐링도 좀 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될 수도? 하지만 뭐 잘 해결되면 더 있을 수도 있긴 해요. 잘 해결되기를 기도를 해봐야죠. 제 인스타에서 공지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번에 어성초 제품을 새로 브랜드를 내게 됐거든요. 언니 제품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저 겨우 거기에 정착했는데 막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던 분이 있는데 기존 제품과 성분이 같아요. 여기 제조사 이 별고운 사람들 측이랑 같이 손을 잡고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기 성분은 같고 어성초 성분이 조금 더 들어간 제품으로 다시 재출시가 될 건데 크림은 제가 이 전 크림이 제 마음에 100% 드는 건 아니었어가지고 새롭게 샘플링을 열심히 해서 제형을 확정을 냈어요. 이 전 크림보다 훨씬 촉촉하고 발림성도 훨씬 좋고 보습 크림이랑 수분 크림 중간인데 발림성이 진짜 좋고 엄청 촉촉하답니다. 이렇게 광 반딱반딱하게 피부 메이크업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유럽 와서 화장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항상 오면은 나누씨가 일하니까 혼자 다녔잖아요. 그때는 뭐 사진 찍어줄 사람도 없고 진짜 화장하는데 저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무조건 걸리기 때문에 귀찮아가지고 메이크업을 잘 안 하거든요. 이번에는 나누씨가 일이 끝나고 한 3주 정도 더 있다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나가서 놀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사진도 찍으러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제가 화장을 정말 많이 했죠. 원래 오늘은 일정은 메이크업 영상 찍고 원래 3시에 네일아트 예약을 해놨어요. 2시에 남친이랑 같이 점심을 먹고 3시에 네일아트를 받고 4시쯤 끝나면은 이제 남친과 6시 퇴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원에서 좀 앉아서 햇빛이랑 밀라노의 바람 이런 공기를 맡으면서 농구를 좀 하고 좀 놀아야겠다. 그때 한 4시쯤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 12시라서 딱 우리 송충이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많이 보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밤에 이제 누워서 농구를 좀 해볼라 치면 한국은 새벽이기 때문에 다 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딱 해야겠다. 이게 나의 오늘 엄청난 계획이었어요. 근데 지금 계획 다 존망해가지고 오늘도 모모를 못하게 됐다. 그래서 좀 심란합니다. 요즘에 모모를 왜 잘 안 하냐는 얘기가 많은데 저는 물론 하면은 재밌긴 하지만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면서 약간의 부담감을 좀 가지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는 막 진지한 답변도 섞어서 하고 내 나름대로 개그도 치면서 이렇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했는데 이제 약간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참신하게 대답을 못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의 준비를 착 하고 해야 돼요. 나름대로의 고충이랍니다. 써줄게요. 요즘에 근데 모모를 하면은 왜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90%가 연애, 10%가 인간관계 이야기. 그게 다예요. 근데 나한테 도대체 연애 상담을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저는 한 번도 명쾌한 해답을 내려준 적이 없잖아요. 왜냐면은 나도 연애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제가 19살 때, 20살 때부터 저를 봐왔잖아요. 제가 정말 남자친구가 무수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32살까지 결혼을 못했다는 거. 이게 제가 잘하는 걸까요, 과연? always 항상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이런 알 수 없는 그때 이유들로 여태까지 결혼을 못했다. 이제 내 주변 친구들은 거의 다 갔지만 저도 언젠가는 하겠죠. 제가 사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싶어요. 저는 왜 결혼을 못할까요? 결혼이 뭐 인생의 정답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그 사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애기도 좋아하고 뭔가 그런 가정을 꾸리는 거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서 그래서 내가 대학교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면은 항상 제가 제일 결혼을 먼저 할 것 같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6명 중에 나랑 혜인이라는 친구랑 이렇게 둘이만 남았어요. 친구들이 아기를 낳고 막 사는 거를 보잖아요. 너무 부럽긴 한데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즉흥적으로 여행 와서 뭐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이런 것들 친구들은 또 저의 이런 거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도란도란 사는 그런 모습을 부러워하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갖게 되면 당장 이런 거는 한참 후에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결혼 마음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만큼 막 꼭 결혼해야지 막 이런 마음은 딱히 없고 하면 좋겠다 정도? 그래서 아무튼 연애 상담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제가 20대 초반에 했던 그런 고민거리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정말 다 똑같이 겪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면은 막 옛날 남자친구들이 바람도 정말 많이 폈고 뭐 어디 가서 헌팅을 했네, 누구 번호를 땄네. 저한테도 정말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어른들이 그 지나고 보면 다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솔직히 그때는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그 말이 100번 다 맞다. 정말 세상에는 남자가 너무 많아요. 내가 굳이 나한테 그렇게 상처 주는 사람한테 목맬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랑은 아니지만 여러 바람둥이들을 만나봤거든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같이 있을 땐 너무 잘해줘. 진짜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한테 최선을 다하고 핸드폰도 안 보고 그래서 내가 같이 있을 때는 얘가 나쁜 놈인지 모르고 얘한테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랑 헤어질 때 연락이 또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딴 여자랑 만나고 있어갖고 그렇게 연락을 안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렇게 반대쪽까지 하고 왔어요. 저 마스카라 요거 2개 쓰고 있고요. 더샘이랑 마르시크 이걸로 약간 떡지게 해준 다음에 뭉쳐주면서 얘로 연장해주는 식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한 20분 걸려요. 아무튼 얘기를 이어서 마저 해보자면 바람둥이들은 항상 있을 땐 나한테 최선을 다하는데 왠지 떨어져 있으면 기분 탓인지 연락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카톡으로는 굉장히 다정한데 연락의 빈도수가 굉장히 적다. 내가 원할 때 연락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본인이 연락하고 싶을 때만 연락하는 느낌이 든다면 거의 저는 99% 그런 애들 진짜 바람둥이였고 이제 그렇게 느낄 때쯤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또 겁나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체를 알아챌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걸 몰랐으니까 얘랑 막 연락이 안 되고 여자랑 노는 것 같고 막 이러다가도 만나면 얘가 너무 잘해주니까 내 착각이었구나. 그래, 만나면 이렇게 잘해주고 얘가 날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살짝 흐린 눈을 하면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다 보니까 너무 슬프게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런 게 보이고 같이 있는데 굳이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같이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더 나를 뭔가 챙기고 나를 신경 쓰고 이런 사람이 대부분 더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내가 겪은 사람들 한정 아무리 막 그래도 연락이 귀찮아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도 제가 본 남자들은 되게 그랬다. 내가 너무 연애 박사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본 사람들은 이제 그걸 어느 정도 보이는데 오랜 시간 솔로로 지냈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이 내가 20살 때 알았던 이것들을 이제 늦게 배우려니까 내 눈에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러다가 막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그런 남자들은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차라리 연애를 좀 해보는 게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제 친구는 20살 때부터 연애를 되게 오래 한 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사귀는 동안 뭐 아무리 어느 여자랑 술자리를 가지고 뭘 하든 진짜 딱 거기서 정리하고 더 이상의 여지조차 주지 않았던 같이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너무너무 잘해주고 그런 사람을 만났던 거예요. 그러다가 20대 후반쯤에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소개팅이나 아니면은 이제 얘가 오래 연애를 했으니까 이제 한창 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애들에 대한 기준이 그 전 남자친구한테 다 맞춰져 있는 거지. 이게 누가 봐도 얘가 지금 비정상이고 이 새끼가 내 친구를 호구로 보고 막 그렇게 하는 행동인데 내 친구는 전 남자친구가 그런 적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전 남자친구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20살 초반에 좋은 남자랑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이런 점이 안 좋구나. 나중에 진짜 똥차를 만났을 때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구나 이 생각을 해가지고 물론 한 사람 오래 만나는 거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좋지만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그때 깨달았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연애 고민 때문에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하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 하고 싶은 말은 정말 그냥 어릴 때 겪어볼 거 다 겪어보고 똥 밟아볼 거 밟아보고 남자를 찾는 법을 기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20대 초반에 저를 만나는 내내 바람을 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진짜 너무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 피는데도 막 봐줬어요. 그때는 어리니까 그냥 연애에서 끝났는데 만약에 그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났고 내가 지금도 그때처럼 봐줬으면은 어쨌든 나는 그때보다 내가 수입도 많아지고 지금 상황에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아찔하고 내가 이거 영상에서 한번 푸는 적 있는데 지금은 만약에 그렇게 만났으면은 다시 막 웃는 얼굴로 못 볼 것 같은데 어릴 때는 뭐 그냥 풋풋한 감정이었어서 그런지 막 그렇게 나쁜 마음이 많이 남아있진 않았어서 몇 년 후에 걔랑 헤어지고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만나서 어쩌다 보니 커피 먹으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걔가 하는 말이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자기는 이제 나 만날 때 바람을 너무 많이 피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자친구한테 너무 잘한다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말이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미친 새끼. 이제 더 이상 걔에 대한 뭐 감정이나 이런 게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도 그냥 웃으면서 넘겼지만 그 새끼도 진짜 대가리 꽃밭이다 라는 생각을 했죠.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지? 아무리 뭐 괜찮다고는 하지만 정말 예의가 없는 놈이구나. 그래서 걔랑 헤어졌어서 너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남자친구 문제로 고민하는 청춘 여러분들도 당장은 막 너무 힘들겠지만 지나고 보면 정말 별게 아니고 세상에 남자는 너무 많고 물론 잘생기고 키 크고 돈 많고 착한 남자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나한테 잘해줄 남자는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정말 실제로 그 이후에 정말 많은 남자친구들을 만나봤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말고도 정말 짧게도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 짧게가 많은 이유가 그런 사람들은 진짜 금방금방 헤어졌어요. 만나다 보면은 일주일? 2주일만 지나도 아 얘가 그냥 그저 그런 애구나 이런 게 어느 정도는 보이더라고요. 결론. 나를 힘들게 하는 남자는 없어도 돼요. 내 마음은 잠깐 아프겠지만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살면서 모든 일을 생각할 때 뭔가 내가 나쁜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지?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나마 막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그 좋았던 경우는 일단 다 배제하고, 왜냐면 그거는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까 어차피 내가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와, 그나마 그래도 내가 이렇게 최악은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정신 승리긴 한데 그래도 뭔가 내 멘탈은 조금은 지킬 수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지금 파리에서 당장 내일 한국에 가게 되게 생겼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내 짐, 그 파리에 있는 짐들이 아직까지 거기 잘 있어줘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마음이 편안하다. 이게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블러셔도 그냥 이거 핑크 색깔 써줄게요.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전에 나쁜 남자를 만났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다음에 사람도 그럴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막 이 사람을 구속한다든지, 그 전 연애에 대한 트라우마로 지금 연인을 그렇게 막 괴롭히는 거는 저는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은 문제예요. 아무 죄도 없는데 그거를 자기가 당해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그렇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면 애초에 그 사람과는 아예 다른 사람이니까 모든 것을 딱 리셋하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립은 제가 요즘에 그 롬앤의 리치코라를 정말 자주 바르는데 그거를 파리 숙소에 지금 놓고 왔어요. 그래서 인터넷 보다가, 인스타 보다가 예쁜 립이 있어서 어제 세포라 가서 사왔거든요? 팬티 뷰티 건데 완전 촉촉립, 약간 틴트 같은 촉촉립인데 이런 쨍한 핑크 컬러랑 이런 레드 컬러를 두 개를 사왔거든요? 사실 제가 둘 다 바르는 컬러는 아닌데 그나마 이 두 컬러가 가장 나서 내가 오늘 바를 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왔는데 한번 발라볼게요. 제형은 너무 예쁜데 컬러가 너무 극단적이에요. 나는 그 핑크와 레드와 오렌지 사이에 그런 코랄 컬러를 원하는데 얘는 조금 컬러가 극단적이더라고요. 립라인 따주고 핑크를 먼저 칠해볼게요. 오렌지도 있었는데 그냥 너무 주황색이라서 괜찮은데? 이런 외국 브랜드의 촉촉립들은 너무 약간 찐득찐득한 그런 글로스 타입이 많아서 제가 좀 안 좋아하는데 얘는 롬앤 틴트처럼 적당히 촉촉한 살짝 물기 머금은 그런 느낌? 그렇게 끈적이는 느낌은 아니라서 얇게 발랐을 때는 이런 느낌? 근데 이러면 너무 핑크핑크 하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점도 좀 찍어야겠다. 점 찍을 때는 이렇게 진한 아이라이너로 좀 먼저 찍고 이 홀리카 쌍테 라이너 있죠? 이걸로 가생이를 살짝 뭉개주면 엄청 자연스럽게 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하이라이터까지 해서 마무리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은 끝인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로우번으로 해서 삐치는 머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하는 법 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거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황고데기로 머리를 쫙쫙 펴줄 거예요. 뒷머리는 그렇게 막 열심히 해줄 필요는 없고 이 앞머리 부분도 옆머리만 이렇게 머리를 쫙 펴주고 여기 가르마가 이렇게 뒤에까지 돼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없애주기 위해서 쫙 머리를 이렇게 흩뜨려줄 거예요. 이게 원래 근데 이걸 안 할 거면은 안에를 다이렉트로 찍으면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가르마가 머리 끝까지 가면은 머리가 되게 좀 커 보이고 두상이 안 예뻐 보여가지고 그냥 볼륨을 조금 포기를 하고 이거를 그냥 없애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옆머리들, 앞머리 싹 다 머리 뒤로 넘겨주고 여기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주는 거예요. 한번 또아리를 틀어주고 남은 머리들을 더 말아주면서 이렇게 밑으로 계속 또아리를 펴줘요. 그러면은 저는 머리 길이가 애매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좀 길고
이렇게 하면 좀 짧거든요? 근데 짧은 것보다는 그래도 긴 게 좀 더 예쁜 것 같아서 네, 이 끝에 머리들은 이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받쳐주고 이 머리끈을 잡은 손으로 얘를 동그라미를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꽉 묶어주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너무 위로 뻗친다 이러면은 이 머리끈을 좀 당겨가지고 고정을 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됐죠? 좀 더 깔끔하게 묶고 싶다 하는 날은 얘를 한 번 더 꼬아서 이렇게 고정을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뻗치게 해줘요. 그러면은 한 이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번 더 묶어볼게요. 앞에서도 이렇게 머리가 막 삐죽삐죽한 곳이 없나 잘 보면서 묶어줘야 돼요. 계속 빙글빙글 꽈배기 말아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면은 너무 쪽진 머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볼륨을 살짝씩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거울을 보고 좀 볼륨이 있었으면 좋겠는 부분을 이렇게 살짝씩 해줄 거예요. 저는 지금 히메컷을 해놔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잔머리가 남거든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꽂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길이에 이렇게 놔둬도 돼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잔머리들을 빼줄 건데 앞머리를 한 이 정도 내리고 이쪽도 이렇게 한 가닥씩 빼주고 구렛나루 잔머리도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빼주고 고데기로 머리 살짝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준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 헤어 픽서 써가지고 손가락에 살짝만 묻혀서 얘를 뭔가 쓸어주듯이 너무 고정 딱 해줄 필요 없고 살짝 떡질랑 말랑 느낌으로 구렛나루도 머리가 커 보이면은 이 잔머리들을 좀 더 앞으로 빼가지고 좀 작아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이런데 잔머리 안 튀어나오게 그래서 친 애들이 좀 바닥지게 이렇게 해주면 훨씬 예뻐요. 이렇게 하면은 오늘의 메이크업과 머리 끝입니다. 그러면은 옷 갈아입고 오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 올 때 다 엄청 막 편한 후디랑 이런 거밖에 안 챙겨와가지고 엊그저께 여기 밀라노에서 산 이런 슬립 원피스랑 라이더 자켓을 입고 왔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 아무튼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송충이분들의 연애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 팁은 아니지만서도 내가 조금의 인생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그 답변을 줬는데요. 이게 조금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들 너무 막 남자친구 문제 때문에 막 죽을 것처럼 사는 걸 보면 전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